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연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의 삶은 힘들었지만 저는 항상 춤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평양에서 저는 아름다움과 우아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춤은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하게 해주었고 그것은 제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드문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기쁨조에 뽑히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은 제 기억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제 집에 도착한 군복을 입은 남자들은 단호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눈물을 흘리셨지만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제 여동생 선이는 저보다 어리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쁨조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학대를 겪었습니다. 우리를 이용하는 권력자들은 우리의 존엄성과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선희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압박은 우리를 지치게 했습니다. 항상 더 연약했던 선희는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점점 시들어갔습니다. 어느 운명적인 밤, 선희는 끌려갔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왔을 때는 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공포가 보였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병에 걸렸습니다. 적절한 의료 지원이 없어서 그녀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 활기차던 그녀의 눈은 이제 생기를 잃었습니다. 선희의 죽음은 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 고통은 견딜 수 없었고 제 영혼의 일부가 그녀와 함께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속에서 제 안에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고통스러운 삶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선희를 위해서. 그녀의 기억은 저희 동기가 되어 저를 남한으로 이끄는 여정에 불을 붙였습니다. 도망치기로 결심한 밤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필수품을 작은 가방에 싸고 부모님께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제 심장은 두려움과 결단력으로 쿵쾅거렸습니다. 앞길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경험이었습니다. 얼음같이 차가운 물이 제 피부를 파고들었고 강물의 흐름이 저를 휩쓸어 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선희의 미소와 더 나은 삶에 대한 약속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남한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길에서 만난 친절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숨겨주고 음식을 제공하며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걸고 저를 도왔습니다. 그들의 친절은 제가 북한에서 알던 잔인함과는 큰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마침내 남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과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남한에 도착한 것은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붐비는 거리, 밝은 불빛, 친절한 얼굴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졌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선희를 잃은 슬픔과 겪었던 끔찍한 기억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희망의 빛을 느꼈습니다. 이 새로운 땅에서 저는 새롭게 시작하고 제 삶을 다시 세우고 선희의 기억을 기릴 수 있었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남한은 저에게 기회와 도전을 제공했지만 저는 그것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멀어져가며 새로운 미래의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저의 모험은 이제 시작되었고 저는 그 여정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망치기로 결심했을 때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여정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마음은 두려움으로 무거웠지만 그 악몽 속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죠. 선희의 기억이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제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그들은 저에게 옷과 음식 그리고 머물 곳을 제공했어요. 그들의 친절함이 믿기지 않았어요. 현실 같지 않았어요. 서울의 번잡한 거리는 북한의 엄숙하고 통제된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색깔, 불빛, 소음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했어요. 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삶을 배워야 했어요. 처음으로 제 생각을 말했을 때 저는 두려웠어요. 누군가가 저를 침묵시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들어주었고 일부는 저와 동의하기도 했어요. 그것은 해방감이었어요. 주위의 친절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악몽이 잠을 괴롭혔고 경험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어요. 진정한 치유를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희망이 생겼어요. 작은 것들에서 위안을 찾았어요. 공원을 걷고 햇살을 얼굴에 느끼고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듣는 것. 매일이 치유를 향한 한 걸음이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제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고 지원과 이해를 제공했어요. 그들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는 해림을 만났을 때였어요. 그녀도 저처럼 탈북자였지만 더 특권 있는 배경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과거는 달랐지만 우리는 공통된 경험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해림은 뛰어난 피아니스트였고 그녀의 음악을 통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했어요. 그녀와의 우정은 제 새로운 삶의 주춧돌이 되었어요. 새로운 집에 정착하면서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인권, 교육, 공동체 강조는 감동적이었어요. 그것은 자유와 연민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였고 저는 그 일부가 된 것이 감사했어요. 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밝은 미래를 향해. 앞길에는 도전이 가득했지만 가능성도 가득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 선의의 기억이 저를 인도해주니 다음에 어떤 일이 닥쳐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에서의 삶은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풍경과 소리로 가득했죠. 모든 것이 북한에서 알던 것과 너무 달랐어요. 서울의 소란스럽고 분주한 생활에 압도당할 때가 많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구축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 중 한 명이 해림이었어요. 그녀는 피아니스트였는데 손가락이 마치 춤추는 발처럼 우아하고 정확했어요. 해림은 특권층 배경에서 왔지만 그녀도 정권 아래에서 상처를 입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과거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어요. 해림은 이 새로운 세상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해림을 통해 탈북자 지원 모임에 가입했어요. 이 모임은 제 생명줄이 되었죠. 그곳에서 지희와 수린을 만났어요. 지희는 사촌의 아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수린은 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그녀의 고모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그녀를 움직였어요. 이 여성들 각각은 저와 마찬가지로 고통과 회복의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원 모임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며 말이죠. 함께 음식을 만들고 집에서 가져온 레시피를 공유하며 더 단순했던 시절을 회상했어요. 우리와 함께 한 북한의 조각이 있었지만 그건 전부 나쁜 기억만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힘을 찾았고 나눌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유대는 더욱 강해졌어요. 어느 저녁 우리가 원을 그리고 앉아있을 때 수린이 기자가 되고 싶은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북한에서의 삶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어요. 그녀의 결단력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알릴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녀는 희망에 찬 눈으로 말했어요. 그녀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불을 지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해림이 우리에게 예술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행사를 조직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저는 춤을 출 예정이었어요. 지희는 준비를 도울 수 있었고 수리는 그것에 대해 글을 쓸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 행사를 자유의 목소리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치유의 방법이자 우리의 여정을 이해하게 하는 방법이었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고되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탈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목적 의식을 느꼈어요. 춤을 연습하면서 제가 안고 있던 고통을 하나씩 풀어냈어요. 해림의 음악은 가슴 아프게 아름다웠고 그녀의 멜로디는 우리 안에 슬픔과 희망을 울려 퍼지게 했어요. 행사 당일이 다가왔어요. 긴장이 되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지지를 보면서 필요한 힘을 얻었어요. 무대에 오르면서 과거의 무게와 함께 더 밝은 미래의 약속을 느꼈어요. 저는 마음을 다해 춤을 췄고 모든 동작에 제 영혼을 담았어요. 관객들은 조용했고 그들의 눈은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춤이 끝났을 때 완전한 침묵이 이어졌고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그것은 단지 제 춤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제 여정과 회복력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지지와 존경을 표현했어요. 그것은 변혁적인 순간이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영감을 주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작은 그룹은 더욱 가까워졌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유대는 깊어졌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서로를 지지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단지 생존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동지, 친구 그리고 북한에 여전히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한 옹호자가 되었어요. 우리의 시련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서 힘을 찾았어요. 한국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이 우리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낯선 사람들의 친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깊이 소중히 여기는 선물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우리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평화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갈 길은 멀었지만 혜림, 지, 수린 같은 친구들과 함께라면 혼자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함께 우리는 치유하고 싸우고 그림자에서 빛으로 가는 길을 밝힐 거예요. 제 동생 선이가 겪은 고통과 제가 당했던 학대의 기억이 자주 떠올랐어요. 마치 유령처럼 제 꿈을 괴롭히고 낮에도 생각 속으로 스며들었죠. 어느 날 밤, 특히 생생한 악몽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다시 북한에 있었고 그 많은 고통을 겪었던 같은 방에 갇혀 있었어요. 벽이 저를 압박해오는 것 같았고 선희의 울음소리가 귀에 메아리 쳤어요. 비명을 지르며 땀에 젖어 깨어났어요. 혜림이랑 지희가 바로 달려와서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혜림은 부드럽게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안전해요, 연아씨, 라고 말했어요. 지희도 따뜻한 목소리로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들의 존재가 저를 진정시켰고 작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제 과거에서 도망치기만 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직면해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제가 가장 사랑했던 춤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춤은 항상 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었고, 이제 그것이 제 치유의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댄스 스튜디오에 등록하고 다시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동작이 낯설게 느껴졌고, 제 몸은 오랜 세월 동안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회전을 할 때마다 다시 리듬을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첫 공연은 짜릿하면서도 무서웠어요. 무대에 올라설 때는 긴장했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익숙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제 몸을 멜로디에 맡기고 모든 고통과 희망을 춤으로 표현했어요. 관객은 조용히 지켜보았고 제가 끝나자 박수갈채를 보내주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춤에 대한 축하가 아니라 제 여정과 생존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목적을 느꼈어요. 춤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었어요. 제 이야기를 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법이었죠. 저는 제 재능을 다른 탈북자들이 치유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했어요. 지역사회센터에서 북한 난민들을 위한 댄스 수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망설였고 동작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몸도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녁에는 북한 탈북자들을 위한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디에서든 지원을 제공했어요. 각자의 이야기는 독특했지만 우리는 모두 어둠에서 탈출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기 위한 공통된 유대감을 느꼈어요. 이러한 상호작용은 저에게 힘을 주었고 공동체와 지원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혜림, 지희, 수린과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을 지지하고 승리를 함께 축하했어요. 이제 기자로 성장한 수린은 우리의 경험과 다른 탈북자들의 고통을 조명하는 기사를 자주 썼어요. 그녀의 글은 인식을 높이고 인권과 자유에 대한 중요한 대화를 촉발시켰어요. 제가 계속 춤추고 가르치면서 선희의 존재를 느꼈어요. 저는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녀를 위해서도 춤을 추었어요. 그녀의 기억을 제 예술을 통해 계속 이어갔어요. 한국의 활기찬 문화와 인권에 대한 강조는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어요. 저는 이 나라가 교육, 혁신 그리고 연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았고 이 긍정적인 환경에 기여하고 싶었어요. 북한의 어둠에서 한국의 빛으로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였고 자유와 인권을 위한 옹호자였어요. 친구들과 한국 사회의 지원 덕분에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함께 우리는 북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인식을 높이며 변화를 옹호했어요. 미래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와 희망을 느꼈어요. 저는 회복력, 친절 그리고 공동체의 힘으로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의 길은 더 이상 어둠에 가려져 있지 않았고 자유와 연민의 빛으로 비춰지고 있었어요. 무대 위에 서는 순간 여러 감정이 밀려왔어요. 조명이 밝고 거의 눈이 부실 정도였지만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음악이 저를 이끌었죠. 춤을 출 때마다 북에서 가져온 고통과 두려움이 해방되는 느낌이었어요. 관객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이제는 잔인한 감시가 아닌 진정한 감탄의 눈빛이었어요. 관객의 박수 소리는 극장을 울리고 제 영혼 깊은 곳까지 퍼졌어요. 그 소리는 인정과 환영의 소리였어요. 감동의 눈물이 흘렀어요. 공연 후 많은 분들이 격려와 칭찬의 말을 건네주셨어요. 그들의 친절함이 너무나 벅차서 정말 오랜만에 진심으로 인정받고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이것이 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나누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이야기, 어려움과 상실, 자유를 찾기 위한 여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치유의 방법임을 깨달았어요. 저의 치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용기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자원봉사를 하던 중 민지라는 어린 소녀를 만났어요. 그녀는 최근에 북한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두려움, 혼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종종 공원에 앉아 간단한 춤 동작을 가르쳐주곤 했어요. 춤을 통해 그녀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고 웃음을 되찾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그녀의 미소를 보고 자신감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자원봉사 외에도 어린 학생들에게 춤을 가르치며 춤에 대한 열정을 다시 연결했어요. 춤 연습실은 기쁨과 창의력으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들이 발전하고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스러웠어요. 마치 저의 일부분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숨겨졌던 제 일부분을 말이에요. 한국 전역에서 공연을 하며 제 예술과 이야기를 더 넓은 관객에게 나눌 수 있었어요. 각 공연은 제 여동생 선희에게 바치는 헌사였어요. 그녀의 기억이 저를 강하고 자비롭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죠. 춤을 통해 그녀를 기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방법을 찾았어요. 한국 사회의 인권, 교육, 혁신에 대한 강조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사회가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합하고 번창하게 도와주는 모습은 정말 따뜻했어요. 이런 가치들이 자비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북한의 어둠에서 한국의 빛으로의 여정은 저를 변형시켰어요.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자유와 인권의 옹호자가 되었어요. 해림, 지희 그리고 수린과 함께 우리는 계속 협력하며 서로를 지원하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갔어요. 우리 그룹은 북한 생활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이벤트를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강연, 전시회 그리고 기금 모금을 통해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인권을 촉진했어요. 각 이벤트는 변화를 만드는 한 걸음이었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종종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여정을 회상하곤 해요. 그 기억들은 두려움, 희망, 고통, 기쁨이 섞여 있어요. 제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자유에 가까워졌지만 그만큼 깊은 두려움도 마주해야 했어요. 이제 다른 쪽에 서보니 제가 얼마나 성장하고 변했는지 알 수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눈을 뜨며 제가 가진 삶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요. 과거의 억압된 침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거리에는 각자의 꿈을 좇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이것이 매일 저에게 앞으로 나아갈 동기를 줘요. 저의 친구들, 혜림, 지희 그리고 수리는 제 새로운 삶의 큰 부분이에요. 우리는 가족처럼 되었어요.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진 혜림은 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줘요. 사촌의 아이를 돌보는 지희의 강인함은 가족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기자가 되겠다는 수린의 결단력은 제가 목소리를 내게 하는 동기를 줘요. 어느 날 우리는 북한 탈북자 쉼터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곳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들어섰을 때 두려움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를 상기시켜줬어요. 그날 하루 종일 우리는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곳에서 미나라는 어린 소녀를 만났어요. 그녀는 제 동생 선희를 떠올리게 했어요. 밝고 잠재력으로 가득 차 있지만 고통스러운 과거에 짓눌린 채로요. 미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가 희망과 힘을 찾도록 도와주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미나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쉼터에서 춤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춤은 항상 저를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첫 수업은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음악이 흐르고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떠오르는 것을 봤어요. 그것은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중요한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춤을 가르치는 것은 저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수업이 아니라 치유하고 힘을 주는 방법이었어요. 아이들이 발전하고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제 여정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각 걸음, 각 동작은 우리의 회복력에 대한 증거였어요. 한편 수린의 기자로서의 일은 점점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북한 탈북자들의 고통과 꿈에 대한 강력한 기사를 썼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어요. 곧 우리는 다양한 행사와 포럼에 초청받아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필요했어요. 그것은 우리의 방식으로 돌려주는 것이자 아직 북한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어요. 그것은 인권에 관한 대규모 회의였고 청중에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와 활동가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무대에 서서 사람들의 바다를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결단력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와 남한에서 배운 교훈들을 나누며요. 낯선 사람들의 친절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남한에서 저는 단순한 자유뿐만 아니라 저를 돌봐주는 공동체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항상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해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순간 저는 깊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저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변화의 목소리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우정은 더욱 강해졌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지지하고 승리를 축하하고 힘든 시기에는 서로를 위로했어요. 우리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미래를 바라보며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추구할 수 있는 세상, 친절과 연민이 승리하는 세상을 봐요. 우리의 노력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싸우고 춤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결심이에요. 남한은 저에게 단순한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에게 가족, 목적, 사람들의 선의를 믿을 이유를 주었어요. 제 여정은 그림자에서 빛으로 가는 과정이며 인간 정신의 강인함에 대한 증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는 회복력, 희망, 공동체의 힘에 대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